자, 어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보통 이제 베이스판은 20cm에 20cm입니다. 그리고 티스는 9T 이상 쓰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베이스판도 6T나 이렇게 얇은 걸 쓰시면 철판이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힘받아서 움직이면 철판이 휩니다. 근데 9T나 한 12T 정도 쓰시면 더 좋긴 한데, 그 정도 쓰시면 이제 그런 거는 많이 완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권해드리는 거고요. 뭐 그렇다고 뭐 한 50T, 100T 이런 걸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점을 찾는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부분입니다. 기둥은 코너에서 이렇게 시공이 되는 거예요. 이쪽 판넬 면이고 판넬 면 해서 베이스판을 이렇게 박아주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 끝에 안 박은 건 엔드플레이트 마감이 되어 있어 갖고 용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에 안 박은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창문 보강으로 다 하셔야 되고, 여기는 150D 판넬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cm예요. 어쩔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판넬을 이제 건축주하고 상의해서 건축주가 결정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 각관 50mm를 스티로폴로 커버하고 합판 쫄대를 켜서 대고 상을 걸어서 석고보드를 치시는 거를 저는 이제 가장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여러가지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것 뿐이고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한 20년 동안 집을 지면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없도록 시공하면서 가성비도 따져야, 경제적인 부분도 따져야 되고 기술적인 부분도 따져야 되고 합리적인 거를 저는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것 뿐이지,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런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벽 테두리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내벽 부분은 그냥 바로 이렇게 석고를 치셔도 됩니다. 네? 여기다 바로 석고를 치셔도 돼요. 석고 치고 하면 짱짱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에 보조 기둥 있죠. 보통 이제 트러스 구조로 해서 빔 구조로 가면 내부에 기둥들이 없잖아요. 그래도 내부에 기둥이 하나 생기게 되면 요즘은 내진 설계 때문에 그런지 구조 계산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무조건 과설계 해놓고 보는 경향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7m 폭에 10m 밖에 안 되는데 300에 300빔으로 기둥을 세우고 400에 200빔으로 볼을 걸라는 거는 조금 제가 연태까지 공사하면서 저도 빔 제작까지 다 했거든요. 예전에는. 아무리 봐도 그거는 조금 오바 설계가 아닌가. 솔직한 말로 1층밖에 빔으로 안 하는데 2층은 경량 철골조로 해서 올릴 건데 1층을 그렇게 빔으로 잡아버리면 물론 튼튼하긴 하겠죠. 근데 돈도 돈이고, 근데 이제 마감해서 손해보는 부분을 누가 컴프라치를 합니까? 빔 300에 300을 감싸면 코너 모서리를 돌리기 전에는 30cm에 판넬 10cm를 더해도 40cm를 벽을 커버하라는 얘기인데, 그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물론 뭐 20cm 짜리가 들어가도 폭은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30cm를 커버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너무 과설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중간에 트러스 중간에요, 이 기둥이 하나 들어가면 구조 계산을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트러스 저기서부터 요 끝까지 그걸 놓고 구조 계산을 한 거고, 이 중간에 기둥이 이렇게 여기처럼 들어가게 되면 구조 계산이 달라집니다. 또 큰 부재를 안 써도, 작은 부재를 써도 충분히 합리적이면서 안정적이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구조 계산사 분들도
이런 것들을 마음 깊이 고민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기둥은 매립이 되는 거예요. 매립. 이게 판넬 100T입니다. 판넬 100T요. 그리고 이제 요 기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힘받으라고 100에 100 4.5T를 썼어요. 이제 뭐 설계는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제가 이제 보강 차원에서 더 넣어줬고요. 그렇게 창문 하지는 이렇게 다 걸고 있습니다. 저는 창문이 쳐지면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보조 기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조 기둥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골조에서는. 그렇다고 뭐 제가 구조개선사고 설계사는 아닙니다. 아닌데 너무 오랜 세월 철 구조물 제작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몸으로 익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들. 솔직한 말로 여기 띠장같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물론 이런 것들은 부재만 두껍다고 해서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저기에 매달려 있는 거는 판넬밖에 안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건 모양으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항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 뿐이지,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설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구조 개선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건축주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조금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에 정직한 건축 문화가 성립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타파하고 유기적으로 갈 수 있다면 제가 볼 때 조립식 주택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종조국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매립기둥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는 출입문입니다. 출입문이고 이제 그리고 딱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천장 덴저를 아직 안 했어요. 요걸로 이제 50T로 천장 덴저를 다 이제 막을 겁니다. 막을 예정인데 천장 이렇게 벽까지만 해놓고 나서 천장을 하기 전에 전기 작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전기 하시는 분들의 작업 속도가 빨라요. 편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전기는 평당으로 맡아서 이렇게 띄워주는데 그러면은 전기공사 하시는 분들이 깎아주냐? 안 깎아줍니다. 안 깎아주죠. 물론 일이 천장을 돌아다니면서 거기를 거닐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데도 안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합리적인 걸 찾으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바로 그냥 전선 CD관 넣어서 쭉쭉 빼고 배선하고 연결하고 끝나면 전기 작업 속도가 빨라요. 엄청 빠릅니다.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천장에서 이제 기어다니면서 전기하시는 분들이 다 하는데 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높이 덴조 마감이 안 나올 경우에는요, 여기는 바로 이제 빔에다 붙여서 고야 덴조로 갈 건데 이 경우에서는 못 돌아다니잖아요. 저 30cm 폭으로 사람이 돌아다니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그렇기 때문에 작업 능률도 이런 것도 이제 아셔야 좋고요. 물론 전기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감안해서 조금 내고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긴 한데 그게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들이 잘 안 되니까 일만 꼼꼼하게 잘 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전기 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아무래도
품이 좀 덜 들어가니까 더 신경 써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너희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신경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